지금 우리나라는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오고야 말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인류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 국민이 1등 국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사태는 우리 국민이 1등 국민이 되느냐 아니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 나라를 망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당파 싸움으로 서로 싸우다가 나라를 잃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옳다고 싸우다가 누가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잃었죠. 나는 중학교 때 요즘 태권도라고 하는 이 태권도인 당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태권도라는 이름이 아니고 당수였어요. 그때는 이 태권도를 테스도라고도 하고 또 공수도 또 당수 또 수박도 또 권법 가라테 택견 하면서 도장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다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태권도가 아니고 뭐 테스도라고도 하고 뭐 당수, 주로 당수라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라데 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육군 소장이었던 최홍희 장군입니다. 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저 양반이 최홍희 장군이에요. 저 때는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 아주 이뻤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는. 최홍희 씨는 키가 좀 작았지만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긴 미남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려잡자 김일성 같은 구호도 아마 저 최홍희 씨 시절에 만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이랬죠. 그때 우리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 잘생긴 장군님께서 이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해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저 양반이 다 이 빨갱이들은 다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씀 하시던 분이에요. 저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태권도를 그만둬 잘 몰랐지만 20살이 넘어서 거의 30살 가까이 됐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홍희 씨가 군대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 이 대사로 나가 있다가 대사관에 있는 대사로 나가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마음이 맞지 않아 이민을 갔다느니 또 김일성과 손을 잡고 이북과 한패가 되었다느니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뭐 이렇게 텔레비는 있었지만 어쨌든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뭐 어쩌다 신문 보고 이럴 텐데 어쨌든 뭐 신문 봤다기보다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양반이 이북에 가 있다고. 내가 당수를 배울 당시 도복은 저렇게 밋밋한 그저 하얀색이거나 아니면 약간 누런색이거나 이렇게 누런색 도복이었는데 이 최홍희 씨가 만든 도복은 틀렸어요. 최홍희 씨가 만든 도복은 저렇게 옷 깃이나 또 소매 끝 그리고 바지 끝에
검정색 라인을 넣어 도복이 한층 더 멋있어졌습니다. 그때는 유단자들은 저런 도복을 입었어요. 그 최영희 씨네 패거리들은. 그리고 그런 데도 일일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영희 씨는 사실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즘의 도복은 그 뒤로 다시 바뀐 간편한 도복일 것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옷을 여미는 식으로 했지만 요즘은 뒤집어 쓰는 식이죠. 그러니까 풀어지질 않죠. 이게 간편한 도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최영희 씨는 어린 우리에게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라며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랬던 최영희 씨가 김일성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손을 잡고 저렇게 이북에 가서 김일성과 손을 잡고 이북에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김일성이하고 그렇게 술 한잔 하면서 저러고 있었어요. 그땐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면은 별 둘이죠. 예. 그랬던 양반이 저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태권도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원래는 우리나라의 그 태권도는 청도관과 연무관이라는 도장만 있다가 그 뒤로 무덕관, 또 송무관, 오도관, 오도관이 최영희 씨가 또 만든 거예요. 또 지도관, 정도관, 청룡관, 국무관 등으로 수없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청도관 뭐 어디 지부 이러면 되는데 꼭 이름을 바꿔서 뭐 무덕관, 또 송무관, 오도관, 또 연무관은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게 연무관입니다. 예. 수없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 태권도도 처음에는 최웅희 씨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만들어 통일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택견 뭐 이런 이름 다 빼고 이제 태권도로 통합한 거예요. 그게 대한태권도협회예요. 통일했다가 그 뒤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태권도협회를 그만두고 최영희 씨가 또 국제태권도연맹을 만들어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제태권도연맹하고 같이 공존하다가 국제태권도연맹은 외국으로 나가 결국은 이북과 통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태권도연맹이 이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북 태권도는 최영희 씨가 만든 품새가 옛날에 형이라 그랬어요. 품새나 격파수를 배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태권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예. 원래 최영희 씨가 우리나라도 관여했기 때문에 거기 거나 지금 우리 태권도나 거의 같아요. 예. 하는 게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게 처음부터 똑같지 않았어요. 우리 걸 배웠기 때문에 똑같아진 겁니다. 이북 태권도가. 나는 최영희 씨가 저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이 국가관이란 과연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그것도 때려잡자 김일성 하던 사람이 어떻게 김일성이하고 같이 손을 잡는지, 이 국가관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관은 건 없는 거 아닌가? 괜히 충성한다는 게 다 미친 짓 아닌가? 지금 이북의 사람들 충성한 거 미친 짓이죠. 예. 이 국가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일성을 때려잡자던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김일성의 품에 안기고 또 이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여 배신을 하며 탄핵을 시키고,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예.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이북하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북에 대한 걸 갖다가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걸 하다 보면은 좀 특혜도 좀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또 이 여자다 보니까 특혜를 안 베푼 거예요. 고지고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배신을 해가지고
탄핵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예, 탄핵시키고. 또 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럼 전에하고 지금 세상하고 뭐가 틀리는지, 즉 좌파가 되었든 우파가 되었든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 정신병자에 가까운 거짓말쟁이한테 달라붙어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민은 모두 1등 국민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술술술 하는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요즘 아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0년쯤 전에 나는 잡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지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잡지는 일반적인 잡지들과는 다르게 이 파동 문명을 주제로 다룬 특별한 잡지였습니다. 내용도 우리의 정신이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는 것을 주로 다룬 잡지로 세계 여러 나라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티베트의 어느 승려가 텔레포테이션을 하다가 멕시코 고속도로에 떨어졌다는 따위의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건 이게 순간 이동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한 100명이 수련을 하면은 그 중에 한 10명쯤이 될까 말까 하고 한 5명쯤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엉뚱하게,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어떤 승려가 텔레포테이션 하는 게 순간적으로 깜빡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기를 어디 떨어졌냐면 멕시코 고속도로에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차들이 많지 않아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만약에 차가 지나가는데 떨어졌으면 죽었죠. 그리고 이게 순간 텔레포테이션이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는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다가 어디 악어 입에 떨어지면은 그냥 악어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또 어디 악어밥이 되든지 이렇게 어디 이상한데 저 히말라야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선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든지. 그래서 한 명도 안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게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이게 순간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고속도로에 떨어졌기 때문에 멕시코 당국에서 넌 뭐냐? 그래가지고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텔레포테이션 수련하다가 왔다고 뭐 어떻게 말이 통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티베트에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 승려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수련하는 중에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티베트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우리 잡지에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텔레포테이션은 순간 이동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축지법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때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며 어떤 사람이 우리 잡지가 매우 좋다며 정말 좋은 잡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책도 한두 권도 아니고 50권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매달 주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 초상 능력을 공부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막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이걸 제대로 진실되게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잡지는 사겠다니까 팔아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금을 먼저 받고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고 책을 받는 게 아니라 선금을 받고 책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은 선금을 받고 책을 보내주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서로 좀 이제 아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통하지니까 그 뒤로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책값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미뤘어요. 그때 우리 책에는 당시에 뭐 공중부양술, 또 축지법, 또 정신력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것, 또 순간이동과 같은 텔레포테이션, 그리고 정신이 물체를 움직이는 사이코키네시스 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나갔어요. 그 뒤로 근데 그 사람은 또 이 잡지값을 떼어먹고 종족을 감췄습니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주소지가 없어요. 주소지가.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찾아내어 밀린 잡지값을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네가 도망가봐야 어딜 도망가냐 하고 반드시 꼭 잡아라 그랬어요. 물론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기자들은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서 반드시 찾아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언젠간 네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자로부터 그 사람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을 경찰서에 끌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즉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때 기자는 이 경찰서에서 이 사람의 신분조사를 하였는데, 신분조사를 했더니까 결혼을 23번인가 4번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고, 이야, 정말 어떻게 결혼을 20서너 번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지 몰라요. 이혼을 하고 또 예비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아 범법자 신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을 거예요. 예비군 훈련도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나라에서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범법자였어요. 어쨌든 그 뒤로 그 사람은 돈은 모두 보내왔는데 자신이 공중부양술을 한다며 또 축지법도 한다며 온갖 거짓말을 하며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부양술,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서. 공중부양술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20서너 번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게 벌써 15년 전쯤 될 거예요. 지금은 몇 번 했겠어요? 아마 어디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그 금메달감이에요. 결혼 올림픽 같은 데 나가면. 최근에는 어떤 가수와 함께 살다가 또 다른 여성 문제로 헤어지게 되자 그래도 독신이라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한 번도 성행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고 고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가 내세우는 공약은 일반적인 두뇌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공약들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뭐 1억을 주내니 2억을 주내니 3억을 주내니 하면서 또 아기를 낳으면 출산 비용도 나라가 3천만 원씩 준다는 등 들으면 들을수록 나라를 말아먹을 헛된 경영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경영법은 다 헛된 경영이에요. 아셨어요? 또 함께 살았던 그 여자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또 듣고 보면 다 그래요. 다 그게 말 안 되는 말을 막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의식이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또 그런 걸 또 말 듣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분명하다면
어때요? 국민이면은 자기 대통령 할 수 있죠. 자기 인생인데 그 사람은 거짓이든 가짜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인생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지금의 정치인이 믿을 수 없다며, 야당이 되었든 여당이 되었든 믿을 수 없다며 차라리 헛된 경영을 하는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 대중들이 국가 관이 분명하지 않아 생긴 문제며, 또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생긴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국민들 몰라요. 그런 거 거의 다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에 너무나 가난해서 이 경제 발전에만 신경을 썼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국가 간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얘기만 알고 있었지. 그럼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 민주주의 지키지도 않잖아요. 민주주의 하라 그러면 다 그냥 민주주의, 자유주의. 옛날에 우리 땐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오줌 싸는 거예요. 남의 집 담벼락에다 대고. 왜냐면 내 자유다 이거예요. 이랬었어요. 우리는.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 세상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고 배웠다면 일찍부터 국가 간이 분명하게 형성되었을 텐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위험하다며 출국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 생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나도 외국에 나가보고 싶어서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황문평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한 뭐 예술인협회인지 가수협회인지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나한테 작사가라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 증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선 어떻게 하면은 여권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출국 허가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지금 이북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전혀 없듯이 저 사람들은 완전히 까먹는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님 저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어리석은 사람의 헛된 이상인, 그 사람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다 그냥 일 안 하고 다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헛된 이상인 헛토피아를 마치 현실인 양 착각하거나, 또 적과 손을 잡고, 저 최영희 씨처럼 적과 손을 잡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를 위해 또 다른 도장을 만들듯이 당파 싸움을 하는 몰지각한 행위 따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한심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한 1등 국민이 갖춰야 할 국가관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대대손손 교육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도 많지만, 많아요. 많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선지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명 같은 것은 거의 예언가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 나라도 그렇게 찾아보면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아주 뛰어난데
모자라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모자라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상한 쇼나 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그것도 믿고 앉아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뭘 향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또 머리나 깎고 앉아있고 어른이 머리 깎으려면 절에 들어갈 때는 깎아야죠. 왜 자꾸 머리 깎아? 또 머리를 안 깎더니 또 요즘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가만히 누워있어요. 시체처럼. 어린애도 아니고 뭐 투정 부리는 건지 왜 밥은 안 먹는지 밥 먹고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겠다고 아예 그냥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또 아니면 또 색스폰이나 불든가 지금 색스폰 불 때예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또 이 자웅관계를 벼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적인지 내 편인지도 모르고 또 술 마셔가면서 상대편 선수들하고 술 마셔가면서 지금 노닥거리고 앉아있어요. 아참 정치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별 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갈 곳이 없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가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우리가 1등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1등 국민에게는 쉽고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1등 국민에게는 당연한 것 같고 쉬운 거지만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그게 곧 자기가 망한다는 걸 그걸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험대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국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하는데 현실을 못 보죠. 이게 대부분이죠. 1등 국민은 현실을 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생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현실로 드러날 결과를 알지 못하고 현실로 어떤 결과가 올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는 이 땅덩어리가 평평한 네모난 땅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딘가 가면 이제 푹 떨어질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지구는 둥글다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그래서 죽었어요. 또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요즘은 의사들이 가운이 그래서 깨끗하게 들어가잖아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가보세요. 그 레지던트나 뭐 이런 애들 옷은 더럽습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옷을 입어야지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뭐 피 튕긴 거 이런 걸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 하나 낳으려 그러면 애만 죽는 게 아니고 엄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이랍도 씻고 가서 애를 받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미친놈 취급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갖다 가둬놨어요. 그 사람도 의사예요. 결국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소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안에 세균이 있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소독해야 된다는 걸 안 지도 얼마 안 돼요 지금. 옛날에는 의사들이 사람 죽였어요. 여기 있는 의사분들은 물론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현실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만쯤 때 시험에 들어서 여기서 꼭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봤어요, 눈 뜨고.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은 생각으로는 이상적인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나라가 베풀든지 사회가 베푸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한 사람, 그 헛된 경영하는 사람, 애 낳으면 3천만 원 준다, 뭐 준다, 집 공짜로 준다, 뭐 준다. 그게 다 사회주의보다 완전히 사회주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망조주의죠, 망조주의. 어쨌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하는 것들은 생각으로는 이상적인 세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헛된 망상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헛경영의 세계 또한 과대 망상증과 같은 헛토피아인 것입니다. 그 헛토피아예요, 헛토피아. 헛이다 이거죠. 말짱 도름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야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원하는 현실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원하는 현실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편하면, 누가 나라가 다 공짜로 해주면은 할 일이 없어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뭘 개척하려면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혼이 안 해요. 뱅동뱅동 놀고 먹기만 하지.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가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고 이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은이네처럼. 저렇게 여러분들 쟤네들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몰라요. 쟤네들 옷이 멋있어요. 그냥 꽃제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젠 발전한다. 그리고 향상,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래야만이 발전도 하고 향상도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자발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누가 먹여주지 않으니까. 장군님이 먹여준다 그러면서 다 얼어 죽어요. 이북 가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영혼을 사용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1등 국민이 갖춰야 할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 걸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국가가 발전이 없고 망하는 것은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오랫동안 살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그리고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가면은. 이북보다는 조금 날 뿐이지 걔네들도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국가 경영은 저절로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가진 것이 많으면 저절로 우리는 나라 자체도
탄탄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우주의 황금률을 통해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비축한 국가 자산이 70%고 활동 자금이 30%면 원래 이게 우주의 황금률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빚이 더 많아요. 예, 자기 자산보다. 자산이 70%고 활동 자금이 30%로 움직이는 것은 우주입니다. 이 우주. 그래서 우주는 70%가 파동이고 30%가 입자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주식으로 하면 이미 그 나라는 초강대국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12위의 경제 국가였습니다. 수백 개 되는 나라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12번째 나라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라 경영이 개판이 되어서 지금은 동남아 수준으로 뚝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의 기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상이 없어요. 이제 나가면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취급당해요. 그런데 이 내 말을 안 믿고 누군가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이 말을 무시하면은,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나라 대중이 모두 다 느낀다면, 이렇게 지금 기상이 떨어지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걸 모든 대중이 다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의 사태를 통탄하여 반드시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 이걸 벗어나도록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등 국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며, 또 나라 또한 부강하여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등 국민이 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로에서 우리는 1등 국민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 쪽으로 나가서 멸망하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전부 다 1등 국민이 되어서 이 위기를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 1등 국민으로서의 기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1등 국민이 됨으로써 기세가 딱 생겨요. 이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기세가 약해. 꼭 나라가 망할 때 되면 꼭 그래요. 꼭 기세가 약해가지고. 가진 자이면서, 우리나라가 가진 자예요. 이북에 비하면 훨씬 많이 가진 자죠. 저 이북은 아마 세계 랭킹 아마 저 100위권도 훨씬 더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거하고 우리하고 12위권하고. 그럼 가진 자이면서 없는 자한테 또 굽실거리는 노예 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기세가 약해서 본인들이 가진 자이면서 저 없는 자한테 굽신거리면서 노예 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자식벌 되는 놈한테 벌벌 기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몰라. 이건 그거 검찰총장이 못 밝히나? 그거 왜 가서 그렇게 벌벌 기는지 몰라. 그리고 또 벌벌 기기만 하면 되는데 욕을 처먹어가며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저렇게 살려면 저거 왜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사는데 보이는데, 본인은 그래도 웃으면서 다니는 거 보면 희한해요. 어디 나가면 외국에서 마중도 안 나와요. 그 최고 지도자가 가면은, 영도자가 가면 마중 나와야 되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어디 저 죄수들이나 끌고 다니는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고,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몰라요. 참 그건 정말 예, 우리 지구는 어리석은 것들이 많지만 정말 저거는 정말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거기다 비하면 그 헛된 경영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 가서 달라붙나 봐요. 예. 이북은 가진 것 없는 거지 나라지만
이 김정은은 기세가 강해. 예. 되지도 않을 경쟁을 지금 미국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저러다 이제 맞죠. 이제. 그리고 이북이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도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지 몰라요, 정치가들이. 원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부분 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 지들은 만판이에요. 법 안 지켜요. 봤죠, 여러분들? 지금도 보고 있죠, 텔레비를. 텔레비 쪽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죠, 유튜브 쪽을 보시면 낱낱이 알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는 뭐 슬쩍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런 거 하는 일이 정치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가들은 대부분 본인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손해나는 일에는 법을 지킨다며, 그래서 무슨 법 때문에 우리는 못 만든다 이거예요. 뭐 국제법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지킨다면서 웃기는 짓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기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기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세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처음엔 다 기세로만 싸우는 겁니다. 알렉산더 기세로 싸운 거예요. 예. 오다 노부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1등 국민의 자존심입니다. 예. 자, 5번째 조건은 반드시 현실을 위한 위와 같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르면 오른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은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가지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지금 이북은 완전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아직도.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1등 국민이 해야 할 조건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들의 후손들이 강하고 안정된 국가로 거듭나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계 최강의 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예. 못해도 5위 안에는 듣습니다. 못해도. 아니면 4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1등 국민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또 부족한 사람은 끌어안아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번영, 그것은 이렇게 1등 국민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